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선거 레이더 시간입니다. 선거 레이더에선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선거 전략과 공약들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오백은 홍성군수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지난 경선 과정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홍성에서는 현재 김석환 군수가 3선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선거에 어떤 인물들이 나설지 관심이 높았는데요. 후보님께서 민주당 후보로 경선을 통해서 최종 선출이 되셨습니다. 네. 지난 경선 과정 되돌아보면 어떠신가요? 네, 경선 과정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네. 두 분의 훌륭한 후보들과의 상대는 저에겐 벅찬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당원들과의 교감과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하고 또 각종 선거에서 민주당 필승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그것이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선에서 승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홍성군수 선거 출마의 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500은 계획하면 바로 실행하는 강한 추진력이 있습니다. 24년 동안 행정군수는 홍정군정의 새로운 돌파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홍성 중심의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경제인 출신으로 저는 경제를 잘 알고 국민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새로운 충남 중심의 새로운 미래의 홍성 도시로 거듭나게 만들 것입니다. 소통하는 행정 그리고 항상 현장에서 국민들과 접촉하면서 국민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하는 그런 소통하는 군수가 반드시 되겠습니다. 네,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홍성 같은 경우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진보 정당 후보로서는 어떻게 보면 험지라고까지도 그렇습니다. 불리는데요. 이런 민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실제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당 지지도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60여 년 이상을 홍성에서 살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형제처럼 또 때로는 부모처럼 많은 생활을 했습니다. 경제활동은 물론 문화, 체육, 예술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국민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 했습니다. 개인 승부로 당의 거대 조직에 맞서서 고군분투 힘써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후보들과 다른 오백은 후보만의 차별점, 강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홍성 국민들께서 예상하시겠지만 저의 차별점은 국민들과의 많은 기간 동안의 소통에 있다고 봅니다. 정말 홍성군에서 500은 하면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인물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친화적인 모습으로 홍성 군민의 마음을 사고 또 새로운 홍성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제 중심의 도시로 도청 신도시의 아름다운 모습과 관광과 문화와 그리고 행정, 교육이 모두 수반되는 홍성을 만들도록 노력한다면 국민들은 서서히 마음을 열고 저에게 역량을 모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홍성 군민의 충절이 고장 홍성 군민의 자존심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당력보다는 행정력이 중심이 되는 또 행정가는 부군수가 홍성 군수는 경제와 소통, 민심을 파고드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용록 후보가 본선행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상대 후보의 강점과 약점 하나씩만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대 후보는 많은 행정 경험이 좀 있고요. 또 성격도 온순합니다. 또 정치 신인이 20년 지역 정치 선배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이 네. 놀라웠습니다. 약점은 학교 후배라서 좀 얘기하기 어렵지만 네. 행정 경험만 있을 뿐 처절한 삶의 현장에 전혀 나서본 적도 없고 지역사회에서 봉사라든지 모든 사회활동을 한 것이 전무합니다. 이런 국민의 민심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 약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대 후보의 강점과 약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홍성 지역 유권자들은 두 후보를 비교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많은 의정 경험과 봉사활동, 문화, 체육, 교육 다양한 방면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홍성 군민들께서는 저를 항상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이것이 저희 장점입니다. 저는 이 장점을 무기로 홍성군을 새롭게 소통하며 새로운 경제 발전을 일으켜서 민심과 더불어서 충남 중심의 홍성시대를 반드시 열어갈 것입니다. 네, 지난 대선에선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임할 계획이신가요? 민주당은 홍성 정치 역사상 가장 충남의 험지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 지지도를 볼 때도 상당히 미약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그동안의 개인 인물과 사회활동, 봉사, 경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홍성을 준비하는 데는 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홍성은 다시 나락에 빠질 수도 없습니다. 행복도시, 혁신도시 이전으로 인한 확정으로 인한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도청 신도시의 꿈은 원도시 공동화와 신도시 발전 미학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혁신도시 완성으로 새로운 홍성을 발전시켜서 새롭게 발전시키는 제가 주인공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므로 저는 자신 있게 홍성 군민의 마음을 열고 저한테 다가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석환 군수가 지난 12년 동안 홍성 군정을 이끌어왔는데요. 그동안의 성과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성과는 역시 행정의 달인답게 안정적인 홍성 군정을 이끌고 왔다고 평합니다. 네. 하지만 삼선의 임기 말년에 상당히 대응력이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교육 대응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제 대응이 아쉬움이 있고요. 또 송주성 복원의 완성도, 또 축산아치 같은 그 민간 현안 사업에 상당히 이 적극성을 보이지 못했고, 구도심 공동화 대책, 광천 상권의 침몰 이것 등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그런 정책이 좀 미진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행정은 부군수가 현장 소통과 경제 발전은 군수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역동적인 홍성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서해선 삽교 역사 신설 부분을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인근 예산군과 홍성군과 이 문제 가지고 좀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 앞으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신가요? 예, 예산과 홍성은 도청 이전 시에는 상당한 우정을 나누고 협조하는 양군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도청 이전과 함께 도청, 교육청, 경찰청 이전이 주소의 변경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봉착돼 있고요. 또 특히 이 각종 관공서가 어느 군에 가느냐에 따라서 민감한 사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특히 사교역사 확정은 홍성 군민에게는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국비로 행해진 사업이라면 조금 덜 아쉬웠을 텐데 네. 도비와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서운함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홍성군도 새로운 역세권 개발을 시점으로 해서 충남도청 본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특히 미래의 홍성과 예산은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기는 좀 더 서로 안정을 취한 다음에 서로 양군의 정말 시너지 효과가 가장 강력할 때 통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당선이 되면 예산 군수 당선자와 함께 이러한 갈등을 치유하고자 민관 협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새로운 정말
우위를 다지고 공동 발전하는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뭐 결국 홍성과 예산이 앞으로는 상생 발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내포 신도시도 그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도시 조성된 지 10년이 됐는데 사실 아직 정주 여건은 주민들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혁신도시 지정된 이후 공공기관 이전도 안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런 내포 신도시 문제는 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서 상당히 이 군민은 들떠 있습니다. 네. 2013년 도청이 오면서도 들떠 있었는데 현재 가슴이 멍이 들었고요. 이제 2021년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군민은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수가 노력을 해서는 그 혁신도시에 큰 기업을 갖고 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도와 중앙을 발품을 팔아서라도 새로운 홍성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기업과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내포 신도시 축산학취, 과밀학급, 또 대학병원 이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은 홍성 군수가 된다면 반드시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신속한 대응력을 가지고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 기관을 유치하더라도 이걸 내포 신도시 홍성권역으로 가냐 예산권역으로 가냐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것은 서로의 협업을 통해서 홍성군 도청 신도시의 예산과 홍성이 있듯이 홍성읍이나 예산읍도 상당히 공동화에 몸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어떤 면에서 좀 굵은 기업들은 도청 신도시 내에다 분포를 하고 거기에 파생되는 부속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홍성과 예산읍에도 적정히 배치한다면 서로 홍성과 예산이 윈윈하는 자세가 되지 않겠나 이런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홍성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제 후보님께서 내세울 핵심 공약들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는 공약이라고 그럴 것보다 우선 내포 주민이 가장 몸살을 앓고 있는 사조 축산 철거를 원칙적으로 12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대지 10만 평의 대지 위에 새로운 친환경 사조그룹의 공장을 유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과 24시 응급실 의료시설과 어린이 전문병원 또 과밀학급과 학교 통행로, 운동장 시설 보완 등 교육 환경 개선, 홍례공원 내 파크공원 조성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체육공원 완성 등 그리고 내포가 주차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차 시설을 확보해서 내포 주민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홍성역에 복합 환승센터를 신설하고 거기에 대형 주차타워와 그리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 판매장을 만들고 분수와 조명 등 홍성역에 내릴 때 홍성의 새로운 면모를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기업 유치, 제가 하린그룹 CEO 출신입니다만 기업 유치를 통해서 새로운 홍성 경제의 추동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성 구도심 매우 어렵습니다. 상설시장과 5일 전통시장을 통합하고 또 홍주성 조기 완성을 위하여 정말 넓은 조기 완성보다는 부분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정책으로 새로운 홍성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네, 뭐 공약 중에서 말씀해 주셨긴 합니다만 사실 내포 신도시의 개발 사업이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홍성 원도심 같은 경우 공동화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주민분들께서는 상대적 박탈감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홍성에 대형 빌딩이 너무 많이 공실률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홍성읍의 최대 현안입니다. 또 명동상가, 부영상가, 전문 상가들도 상당히 공실률이 심합니다. 이것은 인구 유입이 적기 때문에 또 인구 유출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런 일은 새로운 군수가 된다면
큰 대형 빌딩의 공실률들을 좀 더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제시하고 청년들의 창업과 그리고 여성들의 부업을 활동을 위한 그런 공간, 또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 등을 통해서 민관 협조와 관에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홍성의 공실률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요. 없애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포 신도시의 홍성 인구 유출로 인해서 정말 아파트도 비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파트 한 서너 곳에서 지금 많은 아파트들이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유입의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구 유입의 징조를 확실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우선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 유치를 6월 1일 당선되면 바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제가 지인 그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기업에 조그만 기업, 큰 기업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홍성 경제 발전은 물론 인구 유입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업 유치에 직접 발로 뛰시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번엔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홍성이 또 역사와 문화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홍죽섬 복원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문화 사업은 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홍주성 복원 사업이 참 난해한 일입니다. 문제고 정말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데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군수가 된다면 어느 부분 테마를 만들어서 어느 부분은 빠른 완성도를 만들어서 공간으로 발이 잡고 천주교 순교지라든지 이런 테마를 연계한 충절의 고장을 함께 연계한 우리 홍주성 복원을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분 보상에서 상당히 홍성 도심지가 미관이 흐려져 있습니다. 저는 어느 한 분야부터 확실한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정책을 반드시 펼칠 것입니다. 그래서 홍성군의 새로운 홍주성 복원에 대한 완성도를 높일 것이고요. 정말 힘든 게 옛 복원이거든요. 이 복원은 예산도 많이 들고 시일도 많이 걸리고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특유의 저돌력과 그리고 소통력을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 완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광이 함께하는 그런 곳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예, 홍성 군민이지는 군민이 주인이 되는 뉴 홍성 시대 저는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저는 홍성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홍성에서 많은 생활을 했습니다. 경제인으로, 문화인으로, 체육인으로, 봉사인으로, 교육인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홍성의 미래가 밝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도청 신도시 이전과 함께 홍성군의 청운의 푸른 꿈은 많이 좌절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2021년 혁신도시 지정으로 재도약의 길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기회를 살리려면 선장이 똑똑해야 합니다. 행정은 부군수가, 경제와 군민과 소통, 어둠의 현장에는 항상 새로운 군수가 나타나서 군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발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군민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홍성시대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500원은 한다면 합니다. 새롭게 바뀌는 홍성을 원한다면 반드시 500원을 선택하여 새로운 홍성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홍성시대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00은 민주당 홍성군수 후보와 함께한 선거 레이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들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